자,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CSS 수업 시작을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거는 문단이나 글자의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었는데요. 여태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CSS 워밍업이에요. CSS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오늘 수업 내용부터입니다. 이제 어이구, 글자가 너무 굵다. 자,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기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해요. 크기와 위치를. 지금까지 문단 요소는 그냥 이렇게 문단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또 문단 만들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얘한테 크기를 지정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봤었던 HTML 태그를 CSS 관점에서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HTML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문단과 문장으로 나눴죠. 자, 이렇게 문단을 구성하는 형태를요, CSS에서는 블록 레벨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블록이요. 벽돌할 때 그런 블록.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은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부릅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애들은요, 쉽게 말해서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쓰면은 줄바꿈돼서 표시하는 거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은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사용해도 줄바꿈 없이 표시가 돼요. 스판 태그나 폰트 태그 같은 거 연달아 사용해도 줄바꿈 안 됩니다. 근데 p 태그나 div 같은 애들은 연달아 사용하면 문단을 구성하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똑같은 태그를 두 개 연달아 썼을 때 아래줄로 내려가느냐 옆에 그대로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 밖에 대체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지, 입력 요소 같은 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체돼서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체 요소는 인라인 레벨에 속합니다. 요 얘기는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를 왜 구별하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박스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박스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블록 레벨 요소를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박스 요소에는 div 태그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개해드리는 CSS의 박스 모델 내용은요, 크기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width와 height예요. width는 폭, height는 높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주어지는 값은요, 픽셀 단위 혹은 퍼센트 단위입니다. 픽셀 단위는 절대 수치고요, 퍼센트 단위는 상대 수치예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특성들은요, width하고 height를 부여한 이 특성은요, 기본적으로 블록 레벨 요소에밖에 적용을 못해요. 문단을 구성하는 애들은 사이즈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은 백날 해줘도 사이즈가 안 먹어요. 거기에서 특성이 되게 크게 나와요. 자, 그 밖에 보더, 테두리, 패딩,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을 뜻해요. 요거 두 개는 아직은 좀 아리까리하죠. 예, 뒤에 또 설명 나올 거니까 일단 지나갈게요. 자, 박스의 넓이 위드스는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속한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div 태그를 넣으면은 바디 태그 안에 코딩하죠. 바디 태그는 웹브라우저, 앞으로 웹브라우저를 WB로 표기할게요. 웹브라우저 화면폭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화면폭을 가득 채워요.
높이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이 돼요. 자, P 태그 안에 내가 뭔가 내용을 한 줄만 넣었다. 그러면 이 P 태그의 높이도 딱 한 줄만큼만 형성이 돼요. 만약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높이도 0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 점검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코딩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배우면요, 많이들 여태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직 우리는 뭔가 해볼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욕구를 좀 참으세요. 그럼 CSS 지금 공부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치 실험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속성의 값을 이렇게 줬을 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주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값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화면상에 변하는 모양을 실험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div 태그가 화면상에 3개가 있습니다. id 값으로 박스 1, 2, 3를 부여했고요. id 값 접근할 땐 샵을 붙이죠. 그래서 샵 박스 1, 샵 박스 2, 샵 박스 3라고 했어요. 얘네한테 각각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상입니다. 배경 색상 쓸 때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끝날 때가 있고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쓸 때가 지금 있어요. 예제에서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구별하지 마세요, 굳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폰트 관련한 거 할 때도 폰트 관련된 세부 속성들 보고 마지막에 폰트라고 해서 묶어서 쓰는 거 했었죠. 얘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배경 관련된 속성도 되게 세부 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색상도 지정할 수 있고 배경 그림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관련된 거는 16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냥 백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구별하지 마세요. 자, 색상. 기본적인 색상들은 영어 단어 써도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강, 초록, 파랑. 굳이 배경 색깔을 넣은 이유는 div 태그 그냥 코딩하면 화면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배경 색깔을 지정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div의 영역을 좀 확인하자는 취지예요. 자, 디아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있는데 두 번째 게 내용이 없죠. 두 번째 게 초록색이에요. 자, 아까 내용이 없으면 높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는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자, 초록색이 없죠, 지금. 빨강 박스, 파랑 박스라는 내용은 있는데 걔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다 내용을 집어넣고 빨강 박스의 내용을 없애버렸다 라고 하면 바뀌죠. 자, 개발자 도구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 박스 1, 박스 2, 박스 3가 있잖아요. 마우스 올리면 화면상에 지금 말풍선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화면 위쪽에 보면은 말풍선으로 여기 어디쯤에 박스 1에 대한 정보가 보일 겁니다. 자, 박스 1의 가로가 603.6이고요. 지금 현재 높이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높이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내용만큼 높이가 잡혀요. 그 다음에 가로폭은 그냥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현재 이 바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바디의 영역이 요만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테두리 관련 속성입니다. 테두리는요, 기본적으로 보더라고 하면요, 굵기, 종류, 색상 요 세 가지를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명시를 해요. 굵기는 보통 픽셀 단위 쓰시면 돼요. 뭐 3픽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종류는 여기 네 가지입니다. 논이라고 하는 건 투명, 솔리드는 직선, 다티드는 점선, 대쉬드는 끊긴 선. 무슨 차이냐? 다티드, 점선, 대쉬드, 끊긴 선. 차이 아시겠어요? 자, 어떤 div 태그가 이렇게 있을 때 테두리를 치면은요, 그 테두리가 div 태그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가운데 걸치거나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바깥쪽으로 생깁니다. 만약에 넓이가 자, 넓이가 위드스가 300이었어요. 300픽셀. 근데 테두리의 굵기가 5픽셀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 굵기가 5인 거예요. 여기도 5인 거예요. 최종 넓이는 31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iv 태그가 있을 때 그냥 보더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 다 생겨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파란색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테두리가 이렇게 위아래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양쪽에 뚫려 있는 애들도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보더 탑. 보더 탑이라고 하면은 위쪽만, 보더 레프트라고 하면은 왼쪽만, 보더 보톰이라고 하면은 아래쪽만, 보더 라이트라고 하면은 오른쪽만. 자, 요거는 이렇게 위치에 따라 설정하는 거는 그래도 간간히 써요. 근데 속성에 따라 따로 지정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보더 위드스, 보더 한 다음에 5픽셀 솔리드 블루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쪼개서 보더 위드스는 5픽셀, 보더 칼라는 블루, 그 다음에 스타일은 솔리드,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이렇게 따로 주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긴 한데요. 보통 테두리를 칠 때는 요 세 가지 특성이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성에 따라 따로 쓰는 거는 거의 안 써요. 저도 이거는 안 외우고 있어요. 위에 거는 그래도 외우고 있는데. 얘네들을요, 교차로 이렇게 조립해서 더 많은 특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더 탑 위드스, 보더 탑 칼라, 보더 탑 스타일, 보더 레프트 위드스, 레프트 칼라, 레프트 스타일, 보톰 위드스, 보톰 칼라, 보톰 스타일. 아, 숨차다.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진짜 세세하게 속성을 나눠서 명시할 수도 있는데 1도 안 써요. 그러니까 테두리 관련할 때는 요거 아니면 요거 4개, 나머지 종류는 쓸 일 없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모르겠어요. 쓰는 분도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여태까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패딩. 패딩은요,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면 이 div 태그는요,
보더가 기본적으로 굵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패딩도 0입니다. 자, DIVT 이렇게 만들어서 넓이를 줬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300이라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테두리를 주면은 테두리가 바깥으로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바짝 붙어서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패딩을 부여했다 그러면은 이 테두리와 내용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만큼의 공간이 패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 바깥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패딩을 부여할 때는요, 그냥 패딩 한 다음에 10픽셀이라고 단일 값을 줄 때는 상하 좌우 전부 똑같이 여백이 10이 돼요. 두 개를 명시할 때는 첫 번째 거는 상하, 두 번째 거는 좌우를 뜻해요. 그래서 상하는 10씩 잡히고 좌우는 20씩 잡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4개를 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맨 첫 번째 게 위에 거예요. 탑.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20, 30, 40이 되는 거죠. 시계 방향입니다. 위에부터 시계 방향. 자, 얘네들은 어찌됐건 이제 한꺼번에 부여하는 거고요. 이것도 각각 따로 부여할 거면, 얘는 그래도 복잡하지 않아요.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보통,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하나씩. 자, 그러니까 박스의 크기는요, 관련 속성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테두리와 여백은 내용 영역의 크기 바깥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박스의 실제 크기는 왼쪽 테두리 더하기 왼쪽의 여백 더하기 위드스 플러스 오른쪽 여백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이걸 총합한 게 넓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 위쪽 테두리, 위쪽 여백, 박스의 높이, 아래쪽 여백, 아래쪽 테두리,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특성들을 알아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 현상들을 확인하는 게 div 태그를 중첩을 시켜요. div 태그를 중첩을 시키고 이 안에 div를 또 넣어요. 이 상태에서 얘한테도 사이즈를 줘보고 얘한테도 사이즈를 줘보면 돼요. 자, 안쪽에 있는 박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특성은 요걸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더했을 때 얘는 결국 부모 박스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박스의 총합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 요소한테 위드스 헤이트를 퍼센트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퍼센트라는 건, 자, 80%라고 하면은 얘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80%일까요? 백분율은요, 아까 제가 상대 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만약에 200에 대한 80%다 혹은 300에 대한 80%다, 그때 다르잖아요.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박스의 기본 사이즈 특성입니다. 자, 화면상에요. 박스 1, 2, 3, 4를 놨어요. 그리고 모든 div 태그에 넓이 200에 높이 5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잡힌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박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로 시각적인 구별을 해놨어요. 첫 번째 거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둘 거고요. 두 번째 거부터 고쳐볼게요. 자, 테두리를 굵기 10으로 칩니다. 테두리가 밖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스 수가 이제 커져요. 테두리만 커진 거죠. 자,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요 양쪽의 두께만큼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패딩10을 줍니다. 그럼 지금 글자가 가장자리에 붙어 있죠. 파란색 박스. 근데 이제 저장하면 글자가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요 사이에 10픽셀이라고 하는 여백을 만들어 줬거든요. 다 줘볼까요? 그냥 테두리만 줬을 때는 글자가 테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보더와 패딩을 같이 주니까 테두리 있고 여백이 생겼죠. 이 div 자체의 사이즈는 여전히 이만큼이에요. 패딩과 테두리는 width, height 크기의 밖으로 생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본 특성인데, 자, 모든 div 태그한테 공통 적용할게요. 요거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각자 메모 좀 해주세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걸 넣으면은 테두리와 패딩이 안쪽으로 생깁니다. 여백이 박스 안쪽으로 형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테두리랑 사이즈를 테두리랑 위드스 헤이트를 아무리 줘도 다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황에 따라 잘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자, div 태그로 parent라고 잡고요. 그 안에 child라고 하는 자식 요소를 또 놨습니다. 자, 여기 부모를 지우고 글자 넣으면은 핑크색 박스 나와요. 근데 지금 자식만 핑크색이 안 나오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child div의 높이는 요 내용만큼만 형성되죠. 그쵸?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parent 입장에서 내용은 얘라고요. 이 div. 그러니까 parent의 높이는 자기가 감싸고 있는 요 div만큼만 생기는 거예요. 부모랑 자식이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안쪽에 있는 초록색 박스가 바깥에 있는 핑크색 박스를 가득 채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도 바깥에 핑크 박스를 좀 봐야 되니까 먼저 테두리를 좀 칠게요.
파란색으로 테두리 치고 점선을 쓰니까 배경 색깔 위에 점선이 이렇게 뚜두둑 겹쳐진 거죠. 테두리는 내용의 바깥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차일 때 바깥쪽으로 생긴 거예요. 자, 부모의 넓이를 위드스 500에 높이 300으로 바꿉니다. 그럼 자식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넓이가 500이니까 자식 넓이는 그 500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부모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높이가 커져도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싸고 있는 것만큼만 높이가 생기니까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면 좀 축소시킬게요. 그 다음에 자식한테도 넓이랑 높이를 500에 300으로 줍니다. 지금 똑같죠? 그럼 크기가 똑같죠? 이 테두리는 어차피 위드스 헤이트 영역의 밖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사이즈가 부모를 가득 채우면 다시 안쪽에 있는 이 핑크 영역을 가득 채우게 되겠죠. 자, 현재 부모 박스 패런트의 위드스 헤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저장하면 자식이 부모를 가득 채우죠. 자, 이 상태에서 자식한테 패딩하고 테두리를 줘볼게요. 이러한 특성들을 다 합쳐봐야, 이러한 특성들을 아무리 다 합쳐도 결국은 얘잖아요. 얘는 부모 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크기를 아무리 합쳐봐도 결국은 얘네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지금 근데 넘어가죠. 자식의 사이즈 총합이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얘네가 그만큼 가출하기 시작해요. 이 부모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딱딱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다른 내용이 그만큼 같이 밀려줍니다. 아까 헬로월드 아까 여기 위에 있었는데 밀렸죠 지금. 근데 주변 요소가 약간 비정상적인 연산 결과로 인해서 저렇게 삐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주변 요소를 가리거나 침범합니다. 삐져나간 거 보이죠? 그리고 아까 헬로월드라는 글자를 이렇게 겹쳐버려요. 이때부터 우리는 흔히 디자인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너무 많겠다. 자, 일단 요번 글씨 1, 2, 3번까지만 실습합시다. 8시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과목이 종강이 3월 7일이에요. 3월 7일 하고 나면은 달력상으로 봤을 때 3월 7일날 종강인데 요 주가 이제 요 주는 다 쉬고 그 다음에 14일 날이 다시 그 모이는 날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모일 때 강의실에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실에서 G 강의실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요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 강의실이 어디지? D. 아, 저기 끝에 있는 강의실인가 봐요. 구석에. 자, 그러면 다음. 자, 아까 얘기해서 이제 이어서 갈 거예요. 자, 아까 봤었던 게 그 부모의 위드스하고 헤이트가 일치할 때, 자, 이렇게 일치할 때
패딩이나 보더를 주면은 이마만큼 벗어난다 그랬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의 특성은 이 위드스 헤이트 영역의 바깥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바깥으로 만들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면은 그럼 퍼센테이지로 주면 괜찮을까? 라고 해서 같은 예제입니다. 바로 직전 예제에서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만 고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100%로 하면은 가득 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드스하고 헤이트의 백분율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500하고 300이라고 적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도 아까랑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삐져나가기는 예제투 1번하고 2번 두 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안 삐져나가게 하고 싶으면 원인이 지금 얘네가 위드스 헤이트 밖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꾸 강조하죠. 그럼 얘네가 안쪽으로 생기면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는 값을 주시면은 그 보더랑 패딩이 안쪽으로 생기니까 부모를 딱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사이징 이라고 하는 값이요, 줄 수 있는 값이 보더 박스랑 컨텐트 박스 두 개예요. 컨텐트 박스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딱히 지정 안 해도 알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이 특성이 패딩하고 보더가 위드스 헤이트 밖으로 생기게 하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박스라고 하는 거는 패딩하고 보더가 위드스 헤이트 안으로 생기게 하는 특성이고요. 컨텐트 박스는 밖, 보더 박스는 안. 정리되셨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박스 사이징이라는 특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자식하고 부모를 가득, 그 자식이 부모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산해야죠. 자, 넓이가 500이에요. 부모의 넓이가. 여기서 자식의 넓이가 상하 20, 좌우 20, 상하 10, 좌우 20의 여백을 갖고 테두리는 5예요. 이쪽 테두리가 5고 이 사이의 여백이 좌우니까 20. 그럼 오른쪽에도 생기겠죠? 5. 여백이 20. 그럼 합쳐서 50이잖아요. 이 50을 고려해서 500을 채워야 되니까 넓이는 450으로 주면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보더박스라는 그 값 되게 유용한 거니까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300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10에 테두리 5니까 5, 테두리 5에 여백 10, 높이값 있고 10에 5, 그러면 30. 300을 채우려면 여기 270으로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그 보더, 패딩, 위드스, 헤이트 간의 관계를 3단계에 걸쳐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토라고 하는 특수한 값도 있어요. 자, 위드스나 헤이트에 부여하는 오토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오토가 기본값 특성이에요. 자, 위드스에다가 오토를 부여하면 부모 요소의 위드스에서 자신의 패딩과 보더 크기를 뺀 나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져가요. 아까는 부모가 500이었고 자식이 패딩하고 보더가 있으면은 이거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됐었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72%다 이렇게 가져가면 계산이 되게 어려워져요. 이때는 계산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브라우저의 창 사이즈는 사용자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퍼센테이지의 사이즈도 같이 바뀐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페런트의 넓이를 90으로 줬어요. 자, 그럼 90% 차지하죠. 이렇게. 자, 요 페런트가 지금 이 바디 안에 바로 있는 애니까 브라우저 넓이를 기준으로 90%예요. 그러니까 창 사이즈가 바뀌면 90%라는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지. 그럴 때 자식한테 위드스 오토라고 부여하면 부모의 사이즈가 얼마건 간에 패딩하고 보더를 알아서 빼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위드스 오토를 부여하면, 자, 배경 색깔 핑크색입니다. 알아서 부모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100% 처리 효과죠. 높이 값에 오토를 부여하면은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 구성해요. 기본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봅시다. div 태그가 있는데요. 얘를 화면에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 기준으로 사이즈를 주면 되니까 위드스 100%, 높이 100%를 쳐보자 라고 해서 배경 색깔 주황색으로 주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대와 다르게 가득 안 차죠. 자, 기본적으로 헤이트는 높이 값은 100%를 못 줘요. 일단은 여기 브라우저 가장자리에 찔끔찔끔 여백이 있잖아요. 그쵸? 찔끔찔끔 여백이 있죠. 이거부터 없애봅시다. 바디 태그. 네. 바디 태그가 기본적으로 여백을 갖고 있어요. 안쪽 여백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 다룰 바깥 여백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둘 다 0으로 처리하면은 이 브라우저 가장자리에 있는 여백이 기본적으로 없어져요. 모든 웹사이트가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요. 마진 속성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100%라는 거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럼 지금 요 div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에 지금 높이가 없습니다. 아까 박스의 기본 특성이 뭐라고요? 넓이는 가득 채우고 높이는 내용만큼만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높이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디 태그한테 높이를 줘야 돼요. 자, 만약에 바디한테 헤이트 500픽셀이라고 줘보면 생기죠. 이 div가 부모가 500이니까 부모 사이즈 500을 기준으로 10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득 채우면 되겠네? 얘도 100%. 그럼 다시 없어져요. 왜냐? 바디 태그의 부모가 누구죠? HTML이죠. 얘도 사이즈를 줘야 돼요. 그래서 HTML과 바디 태그한테 사이즈를 100%씩 부여해야 비로소 우리는 화면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웹페이지 만들 때 요만큼의 처리를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모든 페이지가. 예제하는 동안은 굳이 이런 것들 안 되겠지만 모든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처리들을 나중에 모아서 소개를 따로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원리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높이를 안 가지면 자식은 절대 높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100분율 값일 때 한해서요. 픽셀 주면은 무조건 가져가요. 그건 절대 크기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자, 요거는 기본 현상부터 봅시다.
자, min h라고 하는 박스한테 일단 넓이를 300을 줬어요. min h라는 애한테 넓이를 300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문장을 세 개 문장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지금 300으로 잡힌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내용만큼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높이를 자동으로 가져가요. 그럼 내용이 조금밖에 없으면 높이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높이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높이를 200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용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성공인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늘어났어요. 아직 저장 안 했습니다. 위드스하고 헤이트는요, 한 번 부여하면 고정이에요.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내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같이 커지지 않고요, 감싸지를 못하고 삐져나가요. 삐져나가는 애들은 주변 애들 막 덮고 난리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헤이트는 이제 없애버리고요. min 헤이트예요. min 헤이트는 미니멈 헤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최소 200이에요. 최소 200. 내용이 많아지면 맥시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맥시멈은 그냥 계속 무제한으로 커져요. 이런 특성을 갖는 애들이 min width, 최소 넓이를 얼마로 지정하고요. 내용이 없더라도 이 속성이 지정된 만큼 넓이가 보장이 돼요. 근데 안쪽에 있는 애가 커지면은 옆으로 점점점 커져요. 미니멈 위드스. 맥시멈 위드스는 최대 넓이를 지정해요. 여기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거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민 헤이트는 최소 높이, 맥스 헤이트는 최대 높이.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디바이스 특성상 가로는 이 화면 넓이만큼 고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스크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무한정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민 위드스, 맥스 위드스는 쓸 일이 없고요. 높이에 대해서, 세로 축으로 대해서는 스크롤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민 헤이트는 많이 써요. 근데 한계를 잡아주지는 않아요. 맥스는 안 써요. 그래서 민 헤이트 속성 요것만 잘 쓰면은 사이즈를 동적으로 잡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높이를 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럼 자식이 부모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한테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오버플로우라는 특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보통 비지블이라고 하면은 이 오버플로우 비지블은 기본값이에요. 그냥 삐져나가게 두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히드는 삐져나가는 애들을 잘라버립니다. 삐져나가는 애들을 강제로 잘라버려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은요, 스크롤과 처리합니다. 왜 이용약관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오버플로우 오토도 스크롤 처리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은 별 차이 없죠. 내용을 줄여볼게요. 내용이 얼마 없으면 오토는 스크롤바가 안 생겨요. 근데 오버플로우 스크롤은 내용이 얼마 없어도 이 스크롤바의 트랙은 항상 자리예요. 자, 자매품 오버플로우 X 가로축에 대해서만 작용하고요. 오버플로우 Y축에 대해서만 작용하고요. 그냥 오버플로우는 X축, Y축 다 작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예제에서는 이 오버플로우 특성을 박스를 중첩해 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div 태그가 중첩됐어요. 페런트 안에 클래스. 이거를 4쌍을 만들어 놓고 박스 1, 2, 3, 4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속성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div.parent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한테 배경 색깔 핑크색, 넓이 250에 높이 100, 테두리 5 점선. 자, 여기 하나만 빼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식을 배치했는데 전부 width 100, height 100. parent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직계자손으로 child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이 구조죠. 자, 넓이랑 높이를 100으로 주고요. 100% 주고 테두리 10, 여백을 30씩 주면은 이 사이즈만큼 벗어난다 그랬죠. 벗어나면은 지들끼리 이렇게 막 겹치고 난리가 나요. 자, 이 상태에서 id 박스1 얘한테는 오버플로우 비지블 그냥 둔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건 그냥 두는 거고, 두 번째 건 오버플로우 스크롤. 스크롤은 이렇게 스크롤을 시켜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 벗어나는 영역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버플로우 오토는 작을 경우에는 그냥 두고 벗어날 경우에는 스크롤 처리. 아이고. 지금은 다 벗어나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스크롤 되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비지블, 스크롤, 히든, 오토 속성들 정리했으니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오버플로우 속성은 X축, Y축을 모두 처리하고요. 가로 혹은 세로 방향만 처리할 때는 오버플로우 X와 오버플로우 Y를 쓸 수 있다. 아십니다. 어때요? 따라올 만한가요? 크게 뭐 많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일단 요거 실습하시고요. 근데 실습은 제가 20분만 부여할게요. 10분 쉬는 시간 붙여서 9시에 재개할 거고, 그 사이에 다음 단원 파일 미리 보내놓겠습니다. 자, 아까 사용했었던 그 패딩, 그 다음에 위드스랑 헤이트, 그리고 보더, 얘네들은 전부 그 박스의 크기에 관련된 속성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안쪽 여백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 패딩하고 비교되는 속성이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그냥 우리말로 풀어 쓴 거는 바깥 여백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패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패딩하고 마진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박스의 크기에 관여하는 속성이고요. 마진은 위치를 설정하는 특성이에요. 바깥 여백. 자, 우리가 div 태그를 만들면서 사이즈를 부여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왼쪽 상단에 위치되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여백을 넣고요. 왼쪽 방향으로 여백을 넣는다고 쳐보죠. 여러분들이 벽에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벽을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가 바깥에 있는 여백만큼 밀려요. 그래서 여백이 형성된다면 벽면을 밀어내기 때문에 박스 자신이 반대로 밀려나가요. 만약에 이 옆에 박스가 하나 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얘 입장에서 이쪽으로 여백을 만들면 그 옆에 있는 박스를 밀어내는 특성을 가져요. 다른 박스를 밀어냅니다. 양수값으로 줄 때는 밖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위치 관련된 특성은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다 그랬죠. 음수 값을 설정하면은 당겨요. 주변 애들을. 그래서 다른 박스를 당겨서 자기한테 겹쳐놓거나 벽면을 당겨서 지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박스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에요. 값을 설정하는 형식은 패딩하고 똑같아요. 하나를 주면은 상하 좌우 모두 똑같이, 두 개를 주면은 첫 번째 거는 상하, 두 번째 거는 좌우, 네 개를 주면은 상단부터 시계 방향.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상세하게 줄 때는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통 이렇게 속성이 세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요. 이때 이쪽으로 마진이 10이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마진이 5가 작용했다. 그럼 이 두 개 박스의 거리는 15가 아닙니다. 겹쳐요, 지들끼리. 10하고 5가 이렇게 겹치니까 결과적으로 두 박스의 거리는 10밖에 안 돼요. 이거를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부모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다가 자식 박스를 부여하면은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배치되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상태에서 얘가 넓이가 500이야. 얘가 넓이가 100이야. 그러면은 남는 건 얼마예요? 400이죠. 이 400의 절반만큼 200이죠. 그 200만큼 이쪽으로 마진을 줘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애가 200만큼 가운데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200이 되면 이쪽에 있던 400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200이 되겠죠. 또.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쓰면 박스가 왼쪽에서 마진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 써서 박스가 중앙에 배치되도록 마진 레프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아까처럼 막 72%다 그럼 값이 좀 애매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부여하는 게 마진 오토예요. 오토라는 값은 위드스 헤이트 마진해 줄 수 있어요. 자, 아까 마진의 값을 딸랑 하나만 주면은 상하 좌우 똑같이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근데 부모가 이렇게 있고 자식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라고 주면은 부모 넓이에서 자기 넓이를 뺀 나머지를 다 부여합니다. 이게 오토예요. 그럼 박스가 결국 오른쪽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왼쪽에 붙는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오토예요. 양쪽에 주면은 알아서 반씩 나눠 가져서 박스가 부모의 가운데 배치돼요. 자, 마진 오토라고 주면은 오토는요
상하 좌우에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있으나 마나니까 결국은 얘는 좌우에밖에 작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져요. 자, 이게 마진의 특성들입니다. 자, 코드 봅시다. 자, div 박스 1하고 박스 2라는 애를 놨고요. 각각 사이즈 200에 100, 150에 100을 줬어요. 배경 색깔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사이즈를 줬다 하더라도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문단 요소죠. 블록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즈를 줘도 지들끼리 문단을 구성하느라고 밑으로 내려가요. 같은 태그를 연속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블록이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박스 1한테 마진 30을 줍니다. 값을 하나만 주면 상하 좌우 다 똑같이 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30씩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단하고 왼쪽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밀리는 거고, 아랫방향으로는 이 초록색을 그만큼 밀어내게 돼요. 이렇게요. 밀렸죠? 여기도 벌어졌죠? 자,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그만큼 끌어당겨요.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지금 이 정도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은 끌어당겼기 때문에 겹치죠. 자, 이게 마진의 기본 특성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이 박스 두 개를 배치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한테 마진 30을 줍니다. 그럼 아까처럼 자기도 밀리고 밑에 것도 밀어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한테 마진 20을 줘요.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30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걸 줬으니까 얘도 20씩 다 밀어낼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도 20이 작용하겠죠. 그럼 만약에 얘네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끔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간격은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겹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쪽 간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장할게요. 그렇죠? 위쪽 간격은 벌어지지 않아요. 서로 마주보게 되면은 얘네끼리 겹치니까 이게 사이즈 계산할 때 계산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자, 부모 박스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있고 안에 자식 박스가 초록색으로 있어요. 여기서 초록색을 내가 주황색의 가운데 놓고 싶었던 거야. 흔히 하는 실수가 가운데 정렬하는 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였지 라고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문장 관련 속성이니까 얘한테만 작용을 하지 이 박스에는 관여를 안 해요. 자, 패런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잖아요. 얘한테 들어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텍스트 관련 속성은 부모한테 적용되면 자식한테도 상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가운데 정렬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는 꿈쩍도 안 하고 초록색 안에서 이 문장만 가운데로 가요. 이렇게. 이런 특성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생뚱맞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해요. 자, 부모의 넓이가 500이고 자식이 300이에요. 자, 여기가 500이고 얘가 300이다. 그럼 남는 게 200이죠? 200의 절반만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얘가 가운데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한테 마진 레프트 100이라고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딱딱 계산이 될 때나 얘기지. 이렇게 부모 사이즈가 퍼센테이지로 돼 있어서 능률적이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마진 오토라 그랬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운데 계속 붙어 있어요. 부모한테도 마진 오토 주면, 그럼 화면 전체에서 가운데로 오는 거죠. 자, 이제 좀 익숙한, 평소에 자주 보던 형태가 서서히 그 스케치 되기 시작하죠. 자, 요 특성을 갖는 게 여기 오토예요. 요것도 이제 같은 결과니까. 자, 부모가 800에 500, 테두리 5. 상하, 좌우. 오토는 어차피 상하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하에 50 여백, 좌우에 오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50 떨어진 거고, 여기는 가운데 정렬시킨 거죠. 좌우로는 이렇게 가운데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일드도 상하 50, 좌우 오토. 위쪽에 50, 아래쪽으로는 50을 줘도 부모 사이즈가 넘사벽으로 크니까 어차피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서 가운데로 온 거죠. 만약에 마진 라이트 오토다. 그러면 오토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박스는 왼쪽에다 다 붙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진 레프트 오토다. 그러면 박스는 오른쪽에 가서 붙을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div 태그가 있어요. 특별히 뭐 기교를 안 부렸으니까 부모를 가득 채우겠죠. 바디 태그의 여백들 다 없앴다고 했죠. 이렇게 화면 가장자리에 딱 붙습니다. 이거는 웹페이지 만들 때 무조건 바꾸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메뉴라는 영역한테 넓이 100%, 부모를 가득 채운 거죠. 가로축으로. 높이는 200, 배경색깔 핑크색. 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 이제 알겠죠? 이 상태에서 마진 탑 상단에서 180을 주면 위에서 180만큼 내려올 거예요. 마이너스를 주면은 그만큼 삐져나가겠죠. 자, 여기서 가상 클래스 호버. 가상 클래스 호버는 마우스가 올라갈 때만 작용한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180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마우스 올라갔을 때 마진 탑을 0으로 돌리면 삐져나가 있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약간의 기교를 원한다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CSS 속성이 변할 때 이마만큼의 시간에 걸쳐서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많이 보죠, 이런 거? 자, 예제가 5개이긴 한데요. 짤막짤막하게 실험하는 식이기 때문에 쭉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거까지 진행하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5개니까 요거면 한 50분 정도까지 되겠죠? 네. 자, 줌 접속하신 분들도 요거 실습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뭐 미리 접속 해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이 아니지. 네, 내일 모레 만납시다.